안녕하세요. 멋진 밤 즐거운 밤 탑실버입니다. 자,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컴포지션이란 말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직역을 하자면은 구성, 요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들을 하나하나 구성을 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컴포지션 설정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창을 보시면 뉴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 또 최근 여러 번 리센트가 보일 겁니다. 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고, 오픈 프로젝트는 그 전에 작업한 프로젝트를 찾아서 여는 겁니다. 그리고 리센트는 최근에 여러 번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겁니다. 만약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으로 인스톨 하신 분은 리센트 부분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죠. 먼저 뉴 프로젝트를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포지션 세팅 메뉴가 나옵니다. 뉴 컴포지션이라는 메뉴는 말 그대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드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뉴 컴포지션 프롬 푸티지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푸티지란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티지란 말은 원래 특정한 사건을 담은 장면 또는 화면 이런 뜻인데, 소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에는 영상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이미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뉴 컴포지션 프롬 푸티지 메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제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바로 부르면서 임포트를 하면서 컴포지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굳이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뉴 컴포지션을 선택해서 눌러 보겠습니다. 맨 처음 컴포지션 이름을 쓰는 곳이 보일 겁니다. 여기는 이제 컴포지션 이름을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베이직, 어드밴스, 3D 렌더러 이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 어드밴스와 3D 렌더러는 지금 내용에서는 생략을 하고, 단 주의점은 3D 렌더러에서 렌더러가 시네마 4D로 설정되어 있다면 클래식 3D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베이직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자, 프리셋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리 세팅을 해놨다는 얘기죠. 프리셋이란 말이. 이 부분은 어도비사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거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해상도로 작업을 할 것인가 합니다. 여기서 해상도라는 개념을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 해상도란 화면의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몇 개의 픽셀로 나타났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상도 종류에는 SD, HD, Full HD, QHD, UHD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Full HD 해상도입니다.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는 UH 해상도로 작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Full HD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프리셋을 눌러서 HD TV 1080 29.97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접 가로 1920 세로 1080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최종 원하는 해상도는 1920에 1080을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옆에 락 어스펙트 레이시오 16대 9를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16대 9 비율을 유지한다는 체크란입니다.
일반적인 영상이나 유튜브, 광고 영상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6대역으로 작업을 하게 되니 굳이 체크를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이나 프로모션 같은 영상일 경우에는 16대구 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란을 해지하고 모니터 해상도와 비율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픽셀 어스펙트 레이시오입니다. 픽셀에 대한 종횡 비율을 말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퀘어 픽셀로 설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스퀘어라는 말은 정사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컴포지션을 스퀘어로 설정하고 동그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픽셀 어스펙트 레이시오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원이 왜곡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만드는 영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스퀘어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라는 메뉴는 초당 프레임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상은 1초에 30장의 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실 때 29.97 또는 30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게 되죠. 왜 30프레임이고 어떤 거는 29.97이지? 유튜브나 CF, 기업 영상 등을 만들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방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29.97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0프레임으로 변경하면은 드롭 그리고 난드롭이란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이번에는 29.97로 선택해 보시면 드롭과 난드롭 메뉴가 활성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29.97로 설정할 때만 드롭 프레임과 넌드롭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드롭과 난드롭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30프레임이라는 수치보다는 0.03이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1분당 2프레임의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드라마 같이 긴 영상을 편집하는 경우에는 많은 오차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프레임을 강제로 떨어뜨린다 해서 드롭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써서 시간을 강제로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방송국 같은 데에서는 시간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 정확하게 시간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롭 프레임으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하거나 일반적인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리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레졸레이션인데요. 여기서 레졸레이션은 램 프리뷰 해상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램 프리뷰라는 게 뭔가, 이거는 영상을 램에 올려서 재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작업된 영상이 램에 올릴 때 빠른 프리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뷰 해상도를 낮춰준다면 재생이 좀 빨라지겠죠. 램 프리뷰에만 영상의 화질을 조정해 주는 거고요. 출력, 익스포트 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램 프리뷰 설정은 컴포지션 이 설정창에서 설정을 해도 되고요. 밖에 있는 컴포지션 모니터에서도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풀로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타트 타임 코드 설정인데, 그냥 0으로 무조건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설정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의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상보다는 1.5배 정도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10초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15초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듀레이션이 길게 되면 줄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더 필요하게 돼서 늘리는 경우에는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배경 컬러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블랙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셨죠? 이 설정 메뉴라는 게 좀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설정하는 거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컴포지션이 뭔지 정확히 설정을 이해하셔야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이상 멋진 밤 즐거운 밤 탑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